고려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재신문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꾸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휘브렌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 준비한 고려대학교 계열 접학형 구수능 면접고사 인문사회 유형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인문사회 팀에서 고려대학교 준비를 맡은 김상민입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고대 합격을 고대하는 고려대의 고려에 관한라는 좀 의미 없는 제목으로 일단은 주의를 끌어보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스카이 관련된 학원의 인문사회과학팀의 사회과학 팀장님인 김상현 팀장님의 영상을 보고 이걸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이전에 있던 영상에서 중요하게 짚은 내용이 고려대학교에서 바라는 어떤 인재상과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스카이 관련된 영상에서 예를 들자면은 뭐 궤적 특성이나 아니면 뭐 활동 우수형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김상현 팀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고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면 둘 다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어떤 특정한 학교의 인재 발굴의 방향성과 고대의 인재 발굴의 방향성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이것을 굉장히 뜯어놓고 분석해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합격을 원하는 여러분들께 고려대학교만의 어떤 방법론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고려대학교 궤적 구술형 면접고사. 구술형 면접고사란 말이 조금 여러분들 듣기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논술하는 내용을 말로 얘기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왜 생소하냐면 면접은 많은 경우가 문제풀이보다는 자신의 인적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구술형은 말을 글대신 표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술형 면접고사라는 말 자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논술 시험은 말로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내는 것 대신 이것을 말로 설명해서 면접관을 설득시켜봐라,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핵심은 연대와 고대와 서울대가 구술형 면접고사의 어떤 유형이나 방향성이나 원하는 인재상의 발굴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원하는 인재상의 발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실제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비법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궤적 구술형 면접고사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재신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논술의 경희대 같이 재신문 자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재신문을 읽는 것 자체에 많은 시간을 줍니다. 20분 이상을 줍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 약 20분 남짓의 영상에서 20분 동안 재신문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재신문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꾸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재신문 여러분들 고대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내고 어떤 유형의 질문을 하는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신선하게 준비를 했지만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잘 되면 여러분 탓이고 안 되면 제 탓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시문의 개수가 많고요. 많기 때문에 21분이라는 긴 시간을 줍니다. 이게 21분이 과연 긴 시간이냐? 활동 우수형이 12분 남짓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대, 고대 지원하신 분들 연대 지원 많이 하실 텐데 연대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 카메라 앞에 서게 됐죠.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 얘기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고려대학교는 제시문의 개수가 많고 파악하는 시간이 길며 실제 대면, 블라인드 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하고 돌발 질문에 파생 질문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다가 질문이 2개 또는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제시문의 개수도 많고 면접 시간 자체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고대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제시문의 한 2번째 또는 3번째 제시문에 문학이 등장하는 경우가 요새 많다, 잦다라고 썼지만 거의 최근의 경향성을 보면 대부분입니다. 연대가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고대는 문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프야 분석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문학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게시문에 등장한 문학, 시나 소설의 일부를 딱 보고 이거 무슨 시인데? 작가가 누군데?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인데? 알기 어려워요. 아무리 고려대학교 같이 좋은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시나 소설을 대학 교수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꾸로 문학이 나왔다고 해서 긴장하거나 쫄지 마시고 문학의 일부를 냈다는 거는 이 문학의 일부를 제시문 자체로만 이해해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니까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옳은 방법이다. 그래서 문학이 나온다.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정황상 거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고려대학교의 지금까지의 구수련 면접고사 질문의 공통된 특징은 제시문들을 드라이하게 분석해서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라가 아니라 분석을 해. 그리고 비평, 평가 하라고 시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지원자 네 생각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골치 아픈 질문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처럼 제시문의 연관성과 게시문의 어떤 구조를 분석한 내용을 상호 비교 대조 그리고 설명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설명을 하되 네 의견은 뭐고 여기에 더 골치 아픈 게 하나 더 있죠. 네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의견에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적절한 예를 네가 알아서 찾아서 네가 알아서 얘기하고 네가 알아서 대안을 제시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문제의 특징은 사실상 게시문의 어떤 정형화된 경향성보다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수도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동안의 어떤 문제들을 보면 평가해라, 비판해라. 그런데 이 평가와 비판을 기반으로 네 생각은 뭐니? 라고 얘기를 해보고 네 생각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네가 정책가라면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봅니다. 근데 문제에서 난데없이 예시를 내래. 근데 적절히 예시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고대가 아예 이런 유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원자 스스로 예시를 찾게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너 이러이런 제시문 읽었지? 여기에 예를 들면 공리주의가 나왔어. 여기에 무슨 칸트 뭐가 나왔어. 여기에 무슨 평화론이 나왔어. 그래. 제시문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기에 적절한 예시 네가 들어봐. 그리고 그 예시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봐. 이런 건 됩니다. 당황스럽겠죠. 근데 여러분만 당황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 다 당황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관은 고대를 지원한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 하나 더 뛰어난 사람을
뽑기 어려워요. 누구 하나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미안할 수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서울대 가겠죠? 누구 하나 떨어뜨리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남들 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만 이런 비법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그럼 제 탓이 아니에요. 니네 탓이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계열적합 전형은 내내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21분 준비 시간에 7분 면접 시간이 주어집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도 2024년 모집 요강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대에서 실시했던 것과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 20분이 아니라 21분이냐? 왜 5분이 아니냐 7분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다만 21분이 주었다는 얘기는 최소한 20분 내에 문제를 파악해내라. 그리고 1분 동안 정리해라. 뭐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1분을 3으로 나누면 7분이겠죠. 뭐 뻔한 얘기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 하고 12분, 개적은 21분 이렇게 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단 필요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가 답변을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만 가지고 너를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준비를 하고 답변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고대의 특징상 네 의견이 뭐니라고 물어보다고 했죠. 게다가 실제 대면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파생 질문이나 돌발 질문이 기능하게 된다면 네가 답변한 것, 네가 예시를 든 것, 네가 대안을 제시한 것, 네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 각오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면접 태도 뭐 다 뻔한 얘기예요. 분석해야죠. 적용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서울대 영상에서 다들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 사고력을 원하지 않는 대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종합적 사고력이 40%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내용의 답변의 근거를 정확히 설득시켜라. 면접 태도 10%, 면접에 임하는 전반적인 태도 어쩌고저쩌고. 그냥 너희 면접 태도 10% 뭐겠어요? 누가 면접실에 가서 성실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그냥 10점은 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비법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수령 면접고사에서 연대처럼 카메라 앞에 서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답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저도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20년 넘게 면접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해야 귀에 잘 들어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이나 지원자가 얘기를 해야 면접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것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한번 보시죠.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특히 고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의견이나 대안이나 예시를 물어보기 때문에 제시문을 다 읽고 나서 그걸 생각하고 지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질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가면서 주요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키워드를 찾으면 제시문과 연계성과 연관성을 보통 고민하게 되는데 고대의 경우에는 제시문이 많기 때문에 대략 보면 연계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이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답변의 방법과 순서인데요. 일단 잘 아시는 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먼저 내가 답변을 할 거니 면접관 너희는 들을 준비 좀 해 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변 시작합니다. 1번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등등. 내가 답변을 할 테니 들어주세요. 그리고 답을 먼저 얘기합니다.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원인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논술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근거를 설명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답을 유도해내는 과정인데 이렇게 구수적 면접고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거를 먼저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리면 답을 얘기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대로 재수입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얘기해서 시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 답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근거를 줄줄이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구애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 너무 빠르지 않게. 학생들이 마음이 급하면 말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생각보다 빠르게 돼서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 너무 빠르면 본인은 본인이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떼어줘야 돼. 근데 말이 빠르면 첫 번째 면접관이 빠른 말을 다 알아들었을 게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너무 빨리 답변이 종료돼 버리면 면접관은 학생의 능력을 더 지원자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을 이용하기 위해 돌발 질문이나 파생 질문이나 아까 봤던 학생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혀 의도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을 활자화시킨 다음에 띄어쓰기를 염두에서 말하면 대충 비슷하다. 왜 그러냐? 대학에서 입시를 위해 문제를 만들면 수개월 전부터 교수들이 20명 넘게 교수들이 모여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교들을 시켜서 프로바라고 시켜줘 계속. 그러면 문제가 계속 조정되면서 적절한 문제의 시간이 조정됩니다. 21분 동안 풀 수 있게 만들어 뭐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답변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지 않게 그리고 면접관이 돌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잘 합니다. 너무 또 천천히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사실 해보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빨라서 생기는 문제가 많으니까 띄어쓰기 생각하면서 말한다. 비문이나 지나친 구어체로 문장을 시작하지 맙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면접관은 여러분들 전공 과목의 교수가 아닐 수도 있다. 국문과 교수일 수도 있고 문창과 교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의 팬보이스처럼 이 너무 지나친 구어체로 문장을 시작하지 맙니다. 또한 그냥 그리고 더구나 아울러 등의 좀 글을 쓸 때 자주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해주는 것이 듣기에도 좋고 전달도 잘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죠. 또한 과 함께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지만 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와 같은 표현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이외에도 뭐뭐를 목적어를 남발한다던가 또는 뭐뭐의 뭐 소유격의 문장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문장을 지나치게 늘려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대꾸문처럼 계속 문장을 늘리는 바람에 듣는 사람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웬만하면 자제하시고요. 가급적 능동태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 실수하는데 저희 나라, 저희 학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재수해요. 나라와 학교는 지원자 스스로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나라로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너는 고대는커녕 대학 올 자격도 없어. 이렇게 적힙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당황하는 상황을 연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예비하지 못했던 질문을 막아낼 필요가 있겠죠? 이 방법은 가급적 너무 빠르지 않게 그 다음에 주어진 내용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너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이 정도는 뛰어넘어도 되겠지 해서 본인이 설명하기 복잡한 문제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는데 면접관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돌발이나 파생 질문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하는데 연대처럼 카메라 앞에서 시험 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을 테니까 고대를 지원하는 분들은 시간, 파생 질문 그리고 면접관과의 어떤 상호 소통에 대한 어떤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고대의 문제들을 좀 먼저 좀
보고 도대체 지금까지 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쭉 제시문을 보고 문제풀이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금은 문제 자체를 가지고 고대의 유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대의 계열적 적합성의 어떤 요점을 고대에서 알림으로 올려놓은 데이터입니다. 면접 및 구술, 구술의 면접고사라는 뜻이죠. 계열적 합성.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적용되는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 다음에 나오는 내용 기출문제니까 이번에 문제는 뭐 다음에 공개가 되죠. 내년 5월쯤에. 준비 21분, 면접 시간 7분이라고 이번에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나왔던 질문들을 좀 볼게요. 어떤 기억의 특징을 바탕으로 뮤지컬 니은이나 디귿 등등에 제시된 특정한 것에 대한 관점을 평가해. 본인 생각을 물어보고 있죠. 제시문을 참고해서 기억의 견해를 비판해봐. 이게 또 개인적인 질문인 거죠. 그리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이걸 반영한 정책을 예를 찾아서 그것이 좋은지 아닌지 장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해봐. 자, 그러면 제시문은 결국은 지원자의 의견과 사상을 물어보기 위한 일종의 데이터일 뿐이지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해서 제시문이 무슨 내용을 하는지 요약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요약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1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약하라는 것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질문을 보시면 네 생각은 뭐니? 이거 또 다른 문제를 볼게요. 자, 나의 화자가 디귿과 같이 표현한 이야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이것도 그렇죠? 제시문 다에 나타난 A의 주장을 평가하래.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을 네가 평가해. 반사실적 사고가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예를 들래. 와,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은 뭐고? 예를 들어보고 평가해서 대안을 제시해. 뭐 이런 거죠. 자, 노동에 대한 관점을 목적과 결과의 측면에서 비교하시오. 그래, 이제 비교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제가 게시물은 좀 이따가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와 다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평가에 또 똑같은 유형이죠. 그 다음에 제시문 가의 시선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성과 근대 노동 없는 사회 비판적으로 평가하래. 네 생각은 뭐니?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이유를 찾은 다음에 발전 방향을 제안하래. 네 생각에 발전 방향이 뭔지 얘기해봐. 들어줄게. 자, 전부 다 지원자의 창의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그나마도 제시문 분석에 가까운 형태의 문제였던 이 노동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규율사회, 성과사회. 지금 문제를 먼저 읽으면 바로 키워드가 나타나죠. 노동사회, 성과사회, 성과 패러다임. 그 다음에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고등학교 필독 도서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의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사전 지식이 없어도 제시문만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시문은 이해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읽고 우리가 낸 문제에 대해서 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 즉 질문의 형태를 익숙하게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기출문제는 무슨 뜻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출문제, 기출제시문은 이미 나왔던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비법 말씀드릴게요. 기출제시문은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뜻이에요. 네, 이거 안 나옵니다, 이제. 똑같은 거 못 내요. 따라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고대는 제시문 읽으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의 능력이
개인의 지식이나 개인의 설득력이나 개인의 합리적인 사상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데이터는 당연히 고대 입학처에 다 있는데 문제는 고대 입학처에 가보시면 기출문제가 버전이 있어요. 7월 버전, 8월 버전, 9월 버전. 물론 9월 버전이 있다면 8월 버전은 지워져 있겠죠? 왜 지웠을까? 기출문제는 그냥 올리면 될 텐데.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고 고대 문제 공부하신다? 그러면 오늘 당장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서 다시 다운받아라. 왜? 고대 관련된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뭐 본인들이 실수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고대 기출문제 중 일부는 문제가 오류가 있어. 밑줄친 기억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밑줄친 기억이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하셔라. 중요한 건 질문이고 그 질문을 원활하게 자기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문론과 근거의 적절성이 있다. 고대의 합격 비결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합격을 기원합니다. 예, 우리 학원의 재원생이든 재원생이 아니든 간에 이 영상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만은 이 영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휴브레인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전에 또 이후에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또는 본인이 바쁘면 부모님들께서 학부모님께서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리고요.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